로이어 우동. 저희 아버지께서 2000년에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이 프랜차이즈를 접고 나서도 이름값은 남아 있습니다. 로이어 우동 유명했죠. 저도 단골이었습니다. 아, 네. 이 아버지 뒤를 따라서 저도 이 상표로 식품 사업을 다시 해보려고요. 제가 홍보와 판매를 담당할 테니까 박 사장님께서는 운영하는 사단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등록 상표를 부착한 제품은 저에게만 공급을 하셔야 합니다. 제3자에게 생산,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그럼 사인하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두 생산 공장 설비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해결이 됐을까요? 네, 이 투자자 구했습니다. 저기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예, 제가 설비 투자를 하고 법인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생산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생산은 두 분이 맡아주시고 저는 프랜차이즈와 유통을 맡겠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 음식료품 유통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로아를 설립했고 나재석은 생산을 목적으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박우영을 이사로 해서 주식회사 더분식을 설립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대로면 생산은 되는데 판매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네요. 저희는 다음 달부터라도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뒀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식 동업 계약이 정리되기 전이라도 이 상표 사용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표 사용 승낙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자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로이어 우동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서요. 투자를 다 해놓고 나중에 사용 중단 통보를 받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포괄 사용권이고 별도로 설정 등록 안 합니다. 예, 대한민국 전역 사용 기간은 충분히 보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분식의 요청에 따라 상표 사용 승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표 사용 계약 체결 무렵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주식회사 로아에 납품을 했습니다. 로아는 이를 판매한 후 저희 회사와 정산을 해왔습니다. 나 대표님, 이 납품 단가면 저희가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홍보비도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이 가격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비 투자를 다 했고 우리도 그 가격 아니면 손해입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해주십시오. 더분식과 납품 가격과 수익성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참. 아니 자기들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놓고 납품 단가만 자꾸 낮추려고 하네. 대표님, 로아에서 통하지 말고 저희가 직접 팔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겠네요. 아니 마진도 별로 안 남는데 막 온라인이든 우리가 직접 판매합시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게 좋겠습니다. 어? 이게 뭐야? 우리 상표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었네. 이건 아니지. 조치를 취해야겠다. 더분식을 상대로 계속해서 무단으로 등록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더분식은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계속해서 등록 상표가 인쇄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했고 저는 두 차례에 걸쳐
상표 사용 계약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더 이상 더블식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는 어렵겠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네. 뭐? 계약 위반 이유로 상표 사용 승낙 계약을 해지한다고? 아, 참. 아니 우리 회사도 상표 사용권자인데 무슨? 저는 다른 사람과 등록 상표에 대해 전용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고 그 사람은 전용 사용권에 대해 설정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번씩 내 등록 상표를 계속해서 붙여서 팔고 있는데 이건 엄연히 상표권 침해지.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두고 보자. 자, 양측 주장들을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분식은요, 최현승 씨가 전용 사용권자가 아니라라고 하는데 김민호 씨와 전용 사용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더분식에서 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네, 상표 사용 계약에 의해 주식회사 더분식은 이 사건 등록 상표에 관한 사용권, 그러니까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는데요. 상표 사용 계약서 제2조를 보게 되면 별도의 설정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더분식 측은 이 조항을 믿고 제3자에게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통상 사용권을 상표 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인데 김민우 씨가 자신의 회사와 갈등이 생기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최연성 씨와 통정 허위로 전용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장해서 허위로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연승 씨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정당한 전용 사용권자에 해당됩니다. 최영선 씨는 2022년 3월 17일에 이 사건 등록 상표 전용 사용권 범위에 관해서 구체적인 기간, 지역, 지정 상품을 설정하여 전용 사용권 설정 등록을 마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김민우 씨가 주식회사 더분식과 갈등이 생기자 더분식이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최연성 씨와 통정 허위로 전용권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다소 추정에 가까워 보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더분식이 등록 상표를 지금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김민우 씨 측은 상표 사용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김민우 씨 주장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사용 계약은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장차 김민우 씨 또는 주식회사 도로아와 주식회사 더분식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면 타당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네. 상표 사용 계약은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만두 생산, 납품 및 판매 사업의 동업을 추진하는 중에 그 진행 및 성사를 위해 잠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체결 경우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춰 장차 이들 사이의 동업관계 성립 및 유지를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김민우 씨 측에서 더분식으로부터 상표권 사용 대가도 받지 않고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김민우 씨, 네. 그리고 동업을 한 생산을 담당하던 더분 씨, 네. 요 사이에 동업 관계가 있어야 상표 사용권이 허가가 된 건데 네, 맞습니다. 동업 관계가 없어지면서 상표 사용 계약도 없어졌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1월경에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동업계약 체결이 무산되고 이에 따라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기에 이 사건 상표 사용 계약은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해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더분식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서만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이미 동업계약이 체결이 됐다. 구체적인 개별 사항에 대해서만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더분식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시된 근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 사용 계약에 김민우 씨 측의 주장 같이 해제 조건이 부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즉 비록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공급 가격, 배송비의 부담제 등 구체적인 정산 방식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김민우 씨가 더분식에게 이 사건 상표에 관한 통상 사용권을 설정해 준 2021년 7월 11일경에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김민우 씨가 이 사건 상표권을 출자하고 김민우 씨 측이 주식회사 로아를 통해 가맹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며 나재석 씨가 생산 설비를 출자하고 주식회사 더분식을 설립해 제품의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라는 공동 사업의 경영이라는 동업계약을 성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거나 말로든 뭐 행동으로든 이미 같이 하자라는 제스처가 있었고 이게 지금 뭐 이미 같이 사업을 굴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없어도 동업이 맞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가로 주식회사 로아가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계약서 초안이 있었는데요. 계약서 초안을 보게 되면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방식, 주식회사 로아 및 주식의 더분식의 권리 의무, 사업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정산 등 내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식회사 더분식이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별 공급 가격 등을 일부를 변경하기는 했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 제품의 생산은 주식회사 더분식이 판매는 주식회사 로아가 각 담당하고 이 사건 제품의 공급 가격 및 판매 가격을 조정하여 양사가 이익을 분배한다는 정상 방식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아는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개시한 이래 더분식과 주문량과 생산 수량 등에 관해서 협의하고 더분식에게 판매분 정산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는데요. 그리고 더분식은 로아에게 일부 정산금을 실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정산까지 했다라면 동업 계약이 없어졌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래 되면 더분식은 등록 상표 사용할 권한이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 계약은 해제 조건이 부과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주식의 더분식은 통상 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를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김민우 씨와 최현승 씨는 더분식이 지금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네. 이게 배상할 책임이 뭐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주식의 더분식은 이 사건 등록 상표권에 대해 통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에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만 나왔습니다. 법률 아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다만. 그 맞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네, 근데 다만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최현승 씨와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전용 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 사용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로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통상 사용권 설정을 받은 통상 사용권자는 그 설정에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통상 사용권자는 설정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통상 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 사용권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럼 더분식은 아까 별도의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되나요?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는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한편 주식의 더분식은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통상 사용권자에는 해당되지만 통상 사용권에 대해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사용권 설정에 관하여 더분식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네. 따라서 주식의 더분식은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의 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의 상표 사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연승 씨에 대해서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자, 상표권 분쟁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변호사님? 네,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표권에 대한 다툼으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상표권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분쟁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이번 사례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 사용권 혹은 전용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에 대해 등록도 완료해 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표권자로부터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전용 사용권자로부터 소송 등을 당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미 제작한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를 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상표권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유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체크해 두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